1000만원 이하의 세컨카로 휘발유차라면 딱 뭐가 있을까요? 유지비 저렴한.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와이프가 탄다면 차가 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형차급 말고 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고차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보시면 상담하는 내용, 상담에서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고민거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분명히 이 우리 구독자님이나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고민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서 중고차 구입하면서 이런 거 체크해야겠구나,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연히 많겠죠. 제가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거리들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가상의 상담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자동차, 공동명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영상 보시면서 아, 중고차 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분명히 중고차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궁금하신 점은 본인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제 영상에서 추가하고 싶은 거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제목이 중고차 감가 이미 많이 꺾인 가성비 차량은 뭐가 있을까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차이고 예산은 10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비 좋은 차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중고차가 감가가 많이 됐다 하면 일단은 밑에 장수의 비결 이시는 분이 르쌍수의 택시부활 그런 걸 써놓으셨는데, 감가가 많이 되면 사실 삼성차, 쌍용차 그런 걸 많이 보지만 삼성차를 가장 많이 감가가 된다고 보고요. 연비 좋은 차면 사실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죠. 너무 비싸요. 저도 기름 넣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거 경차 레이 같은 경우도 기름 넣으면 7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연비 좋은 차면 사실 이제 1000만원까지 보면은 이제 전기차로는 사실 옛날 삼성 SM3나 그런 거 사는데, 그런 건 또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삼성차가 감가가 많이 되고 연비가 좋다면 사실 SM5의 LPG 정도 구입하시면 가성비로, 그러니까 신차가 대비 감가가 많이 된 걸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르노 삼성의 SM5로 해서요, 2017년식 정도 보고 LPG로 한번 볼게요. 자, 가격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많은 건 좀 빼고, 제일 비싼 게 1150이네. 1150 2017년식 55,000km, 무사고에 스마트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살펴보죠. 자, 마지막 모델인데 이제 전동 시트도 없네요. 스마트키 기본이죠. 내비게이션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땡기는 겁니다. 프로토 에어컨.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옵션으로 해서 사기 좋은 차죠. 그러니까 17년식에 5만 킬로 1150이면 진짜 싸지 않나요? 18년 12월식도 있어요. 검정색에 주행거리가 47,000km, 5만 킬로가 채 안 됐고, 내비게이션 매립에 스마트키 당연히 기본 옵션이죠. 사고도 없네요. 렌트 이력도 없네요. 하부 상태 올려온 판정. 1000만원까지라고 했으니까 이제 950까지 18년 1월 8만 킬로 이제 950. 그러니까 18년식에서 이 경쟁차종으로 보자면 이제 소나타하고 K5인데, 소나타 K5면은 18년식이면은 금액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깡통 사도 한 1000, 한 2, 300, 3, 400 한번 볼까요? 자, 소나타를 보자면 제일 저렴한 건 1120인데 최저가를 이렇게 선택을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중간선으로 보자고요. 28대가 있다고 나오니까 한 14번째 중간점 보면은 이 정도 선이에요. 1300에서 한 1400이라고 오고, 한번 샘플로 한 대 봐보시죠. 자, 흰색에 깔끔합니다. 전동시트 당연히 빠졌고, 스마트키도 빠져있죠. 스마트키도. 심지어 열선 시트도 빠졌네요. 사고는 문짝 하나만 교환됐고, 렌트 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용도 이력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성비로 1000만원 선 잡으면, 그리고 연비 좋은 거, 그리고 신차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그거는 사실 삼성차고요. SM5 LPG를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비 좋은 거를 지금 찾자면 사실 경차들이나 그런 건데, 신차가 대비해서 떨어진 폭이 경차는 적어요. 그 경차가 싫다면 1000만원에 연식 좋고 주행거리 짧고 연비 좋은 차는 SM5 LPG를 저는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유지비 저렴한 세컨카 추천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 이하, 그렇게 돼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최근 주말 라운딩 마나저 차를 가져가다 보니 와이프의 세컨카 예상이 연간 3000km 미만. 너무 짧은데? 애들 픽업, 와이프, 장보기. 세컨카 유지비 작고 디젤차 타는 걱정되고, LPG 유지비, 가솔린 효율. 디젤은 i30 엑센트 QM3를 보고 있는데, 연비는 QM3가 가장 좋은데 중고차 수비가 부담되고. 그렇죠. 어떠실까요? 전기차나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그렇죠. 전기차는 사실 1000만원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M3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때문에 연간 3,000km인데 디젤을 생각하신다. 지금 알고 계시면서 디젤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시네. 디젤차 연간 3,000km면 안 사는 게 나아요. 디젤은 사실 연비 때문에 사시는 거기도 하고 토크발 때문에 사시는 것도 하지만 와이프분이 탄다면은 그 토크발로 뭐 차를 조지고 탈까요? 그런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장거리도 아니고. 디젤은 진짜 완전히 사면 안 되는 분입니다. 디젤은 아니고 1,000만원 이하의 세컨카로 휘발유 차라면 딱 뭐가 있을까요? 유지비 저렴한. 그러니까 LPG가 싫다면, 근데 LPG가 효율이 그리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단거리를 운전하기 때문에 LPG 같은 경우 사실 장거리에 더 유리한 면이 있긴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모님이 이제 와이프가 탄다면 차가 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중형차급 말고 아반떼라든지 K3 휘발유로 1,000만원 전이면 괜찮은 거 삽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K3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산에 들어오죠. 뭐 2만 킬로대도 있었고 제가 소개한 게 8만 킬로짜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차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K3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K3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보시면 주행거리 23,000km의 무사고 차량에 정품 내비. 이런 거 뭐 K3 있잖아요. 무사고에 1,030만원. 그러니까 이런 K3 휘발유 같은 거 주행거리 10만 킬로 이내로 해가지고 하시면 저가형이 뭐 한 700만원대부터 비싼 게 뭐 1,060까지 나왔으니까 중간선으로 본다면 8,900선, 900선 잡으면 충분히 사거든요. 이전비까지 하면 1,000만원 사잖아요. 이런 가솔린 차량으로 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걸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도 시세 비슷합니다. 아반떼도 시세 비슷하니까 아반떼라든지 K3 같은 가솔린으로 사셔서 연간 3,000km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5년 타셔도 535 15,000km예요. 그러면은 7만 km, 8만 km짜리 사봤자 5년 지나면 10만 km 됩니다. 그런 거 사셔서 수리비 당연히 뭐 가솔린도 나오긴 하지만 아반떼나 K3로 사모님 뭐 주차하시기도 힘드니까 와이프 주차하기 힘들면 후방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좀 장착돼 있는 거로 구입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셔서 이 세컨카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제목: 고수님들 차량 구매하려는데 사고 이력이 있다는데 프레임 손상인지 잘 몰라서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목입니다. 중고차 구입하면서 보험 이력 같은 것도 많이 조회하시잖아요. 그런 거 조회하시면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16년 5월에 60만원, 이건 별거 아닌 거고요. 90만원 스포티지, 스포티지 15년식 위에 이런 사고는 별거 아닌 거고요. 대여용 없고 사고 뭐 전손 사고 그런 것도 없고 침수도 없고. 19년도 600만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좀 큰데 이건 프레임 사고 있겠는데요. 수리 내역도 있네요. 19년 이거 600만원짜리 한번 보죠. 앞도어 도장, 엔진 아세 디젤 타고, 엔진을 들었다 놨다는 거죠. 자, 크래시 패드 이건 별거 아니고 실내에 있는 뭐 마감재 같은 겁니다. 전면에 사이드 멤버 판금, 좌우를 다 판금했어요. 사이드 멤버 제가 사고 유무에 대한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죠. 만약에 안 보셨다면 위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위에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에는 엔진 밑을 받쳐주고 있는 뼈대 같은 겁니다. 이 정면 사고가 났을 때 이 프레임 자체가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판금 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꺾였기 때문에 제가 엔진 밑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엔진을 드러내가지고 프레임을 꺾 펴가지고 다시 엔진을 얹힌 겁니다. 이거는 뼈대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제타 그릴 앞엔더 도장 감지 범퍼 커버, 이건 뭐 별거 아니죠. 도 있는데 1만원 뭐야? 뒤쪽에 휀다 판금, 뒤에 휀다 판금, 뒤에 우니까 이제 조석 쪽이죠. 조석 뒤에 휀다 판금, 도어 판금, 앞에 도어 우 판금, 앞에 뭐 사고가 이거는 앞뒷방울 아주 조져놨는데 이게 프레임도 다 간 건지 외판만 다 사고 난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다 이거는 앞뒷방입니다. 앞뒷방 건들지 않은 거는 한 운전석 뒷문짝 하나인가요? 이거는 대형 사고로 볼 수 있는 중대형 사고고요. 사실 보험을 이 사고 유무에 대한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른다고 해도 금액이 이게 600만원에 1,000만원짜리 있으면 이거는 걸르시던가 아니면 시세가 15년식 스포티지였나요? 15년 스포티지입니다. 16년식 아닙니다. 이 최초 보험이 중요한 겁니다. 15년식 스포티지에 이게 주행거리가 몇일지 모르겠지만 한 무사고가 좋은 거는 한 1,300, 1,400에도 팔릴 수 있는 거고 저가용은 한 1,000만원 선에 팔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사고가 만약에 이게 한 7, 800 정도, 700 정도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수리가 잘 됐는지 담당 딜러하고 상의를 하시고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타봐도 되는지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싼 마이로 한번 사시든가 아니면 걸르셔라.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할 줄 모르시는 분이면 좀 권하고 싶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고차 공동명의 질문, 이게 제목이고요. 이번에 중고차 하나를 구매하려는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어머니 99%, 저 1%. 어머니는 인천에 계시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실운전자는 저인데 제 보험을 들어도 될까요? 두 명이면 실소유자 처음에 적어내면 된다는데 제가 1분 1분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머니 호흡병에 등록될까요? 변호사 되고
공동명의 어디 임장 신분증 자, 질문이 많네요. 뭐 할부 얘기도 있고.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공동명의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동명의에 궁금하신 점 있으셨다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99%, 저 1%. 실운전자 저인데 제 명의로 보험 등록해도 될까요? 됩니다. 1%라도 있는 분 보험이 들어가면 됩니다. 어머니를 넣어도 되고 저를 넣어도 되고, 나는 작성자분 보험 등록해서 하셔도 됩니다. 2명이면 실소유자를 처음에 적어낸다는데 아닙니다. 1%도 앞으로 적어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앞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머니 면허가 없는데 명의 등록 될까요? 됩니다. 명의 등록 됩니다. 현금으로 사실 때는 현금으로 사시면서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명 등록이 되는데, 사실 이제 할부일 때는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단은 어머니 면허가 없으신데 명의 등록 될까요? 됩니다. 공동 명의 할 때 위임장이랑 신분증, 사본 등 들고 가면 어머니 없어서 저만 가도 되겠죠. 예, 요즘은 매매 상사 가서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명의 전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차량 구매 시 일부 대출, 신한마이카 등 하려고 하는데 이분 될까요? 됩니다. 되는데 일단 어머니를 99% 든다면 할부사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지만,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99%인 분 명의로 아마 할부를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본인을 집어넣으니까 본인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머니로 할부 계약을 터뜨려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매매 상사 구입하시면서 차량 상담하시는 분하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금융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한 내용들은 전부 다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영상 밑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여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담했던 내용 말고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영상으로 답변도 드리고, 급하시면 전화 문자 주셔도 됩니다. 카톡 주셔도 되고요. 영상 밑에 제 카톡 전화번호 뭐 그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궁금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이상 고민거리 4가지 준비한 거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